사람이 자연스럽다는 것은 살아가면서 참 행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행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유롭다는 얘기인데, 어떤 이들은 자유롭다니까 영혼이 자유롭네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영혼은 자유로운지 몰라요. 영혼은 혼으로서, 인기로서 매우 단순한 상태, 마음 차원의 에너지가 없고 생전에 집착이 머물러 있는 만큼의 저승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영원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자유롭다는 건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얼마만큼 자유로우냐에 딸려 있는 것이지, 인기가 영원히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너와 함께하는 네 자손이라던가 또 너와 함께 해 나가는 모든 기운들이 얼마만큼 어떠한 집착에도 끌리지 않느냐에 따라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저승, 삼천대천은 사방도 없고 사계도 없어요. 하지만 보이는 이승은 사방에 따른 사계가 뚜렷이 주어지는 이유가, 이 지구는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23.5도 기울어진 이유는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태양계에 의해 지구가 운행되고 운행되는 만큼의 사방에 따른 사계의 질서를 주기 위한 게 있어요. 사방은 동서남북, 사계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중에 중앙으로서 토가 제일이지. 그 토는 인기가 살아갈 수 있는 육생의 일환으로서 가장 큰 발판으로서 작용하는데, 사방에 따라 사계가 주어지는 건 생장, 수장, 질량과 중신잡이 질량으로서의 모든 역할, 운용 주체는 생사 여타를 담당하고 그 활동 주체는 지수화풍을 담당함으로써 그 남북은 중신잡이 질량, 고정 질량이라고 그러지. 딱 고정이 되어 있지. 때가 되면 물론 하나가 되겠지만 중신잡이 질량, 고정 질량으로서 자리하고 있는 거고, 동서는 행장수장 질량, 순환의 작용을 다하고 있어. 이 순환의 작용을 다한다는 것은 인간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야. 결국은 중신잡이는 운영의 주체로서의 자리만 하고 있는 것이지, 남북이라고 그랬어. 결국 북쪽은 분망상을 뜻하는 거고, 이 북쪽은 물이야. 인간이 죽으면 꼭 물을 건너가게 되어 있어. 이 물이라는 차원은 그 생명과 생명을 연정해주는 영장선이기도 하지만 경계와 경계를 나누어 주는 경계의 선이기도 한 것이지, 물이 경계한다는 것은 이쪽 기운과 이쪽 기운이 다르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고, 인간이 죽으면 물 건너 요단강 건너간다고 그러냐, 북쪽의 분망상. 북쪽이라는 것은 어둠의 차원인 것이고, 결국은 인이 벗으면 돌아가야 할 저승이고, 저승의 차원은 그 무엇도 없다라는 것이야. 청기로서 자리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야. 북쪽은 운용의 주체라면 다시 남쪽은 활동의 주체라고 해줬어. 이 지상의 북극해와 남극해가 있는데, 남극은 남반구라고 그래. 북극은 바다로 됐지만 남극은 얼어져 있는 게 반구 위에 얼어져 있다. 그래 북망상을 뜻하질 않아. 북망산을 뜻하질 않기 때문에 남극은 나름에 오기 전에 따스한 기운이 자리하고 있지. 물은 육의 생명을 번식하는 수단으로 스며드는 곳이면 생명체 다 존재한다고 그러잖아.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르지 않아. 인간이 살아가는 곳이지. 남과 북은 극과 극의 차원으로서 인간이 살기에는 무지무지 부족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가 있다고 하나 아주 짧은 사계이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매우 단순한 삶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단순하지 않는 삶은 동서, 춘추, 생장, 수장, 질량, 봄, 가을을 함께하는, 심어서 생산해나는 봄, 가을의 질량을 우리 이렇게 뜻하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봄, 가을의 질량은 지수화풍, 생겨나고 없어지고 살아나고 죽는 걸 이렇게 뜻하는 것이지. 그래서 북망상가야
뜻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이고, 지수화풍은 인간 삶의 질을 그대로 그려놨어. 청기의 역할을 대신하는 물로 말미암아 지기의 만물, 그 1년, 이음, 사계절, 12자, 24절기로 나누어져 있어. 여기에 따라 신체의 변화가 달리 나타나는 것이고, 신체의 변화가 달리 나타나는 것은 하루는 1분, 60초, 24시간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지. 인간은 그 1분의 60초라는 짧은 시간에 1분의 60초만큼이나 많은 생각, 이보다 더 크게 하겠지. 1시간이 60분으로 나누어진 것은 인간의 시계추를 60에 맞춘 거야. 1시간 딱 움직이려 한다면 인간은 1시간별로 24시간을 나눠줘야 돼. 6이 가장 견딜 수 있고 6의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인데 50분 배움에 10분 쉬어. 그때만이 6을 안정해 쉬어. 그렇지만 이 10분은 청기 시간으로 주어지는 거고 10분에서 20분은 지기 시간으로 주어지는 거지. 청기지. 그래서 가장 집중력과 교육하는데 그 가장 알찬 시간으로 그 자리하는 게 30분이지. 6을 가진 인간의 시간체로서의 나름의 뭐 법칙을 발견을 한다던가 지식을 쌓는다던가 무엇이 머릿속으로 쏙쏙 들어오는 시간이 공부에서 30분 전후로 들어오는 거이고 40분 정도 되면 정신이 아른거려. 저게 맞는 소린지 이게 맞는 소린지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 집중력이 와해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야. 그래서 50분은 인간을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50분 되면 반드시 쉬어줘야 되는 것이야. 그래서 6의 1시간이 24시간이 되고 하루의 시간이 지나는 것이지. 그래서 하루의 시간도 뜨고 지는 차원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지. 해가 뜨면 활동의 주체 시간이요. 해가 지면 운용의 주체 시간이다. 운용의 주체 시간은 중신잡이 질량인 것이고 활동의 시간은 생장 수장의 질량이자 활동의 시간은 육생량을 위한 것에 있고 운용의 시간은 정신량을 위한 것에 있어요. 물질과 빈물질의 차원이 완전히 교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가르침은 분명히 자리한 거지. 1년이나 하루나 24절기나 24시간이나 크게 다르질 않아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서 12시간으로 나눈 거나 오전 오후로 나눈 거나 그거는 인간 신체의 리듬을 크게 반영하는 것이지. 육신이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해요. 육신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서의 정신이 건강함을 바란다는 것은 그냥 크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또 어떤 차원으로 얘기해 볼 수 있느냐면 춥고 배고픈데 정신량을 논할 수 있을까요? 춥고 배고픈 이들에게는 최고 우선이 뭐냐면 춥고 배고픔을 면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야. 춥고 배고픔을 면하게 하고 육생 안위를 위한 육생량이 안정되면 비로소 그때서 삶의 질을 논하고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차원을 논하게 되는 것이야. 중심잡이 질량 남북이나 생장 수장 질량 동서나 모두가 하나 되어 움직이는 것도 인간 삶을 위한 것에 있지 동물 삶을 위한 것에 있지를 않아. 우리는 사계에 따른 사방이 존재하고 하루 60분 24시간이 존재하는 거나 1년 이음 그 사계절 12달 24절기가 함께 하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지. 하루를 마친다는 것은 하루의 일과를 통해 열매를 얻기 위한 것에 있고 1년을 맞이한다는 것은 1년을 통해 1년의 육생을 통해 정신의 양을 결제를 내린 게 있어. 인간 삶을 위해 대자연은 하늘에는 천문을 그려놨지. 별자리 지기에 육생에
만물에는 지문을 그려놨지. 지문에는 지형이라든가 지물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표시를 그려냈는데 인간이 과연 이거를 찾아내서 이러한 삶의 방향을 아느냐 모르느냐지. 예전부터 천문은 그려놨는데 천문을 읽은다고 하나 일하는 육생 아니고 지문을 찾아갖고 삶의 방향을 찾아가나 이 또한 일하는 육생 아니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인문을 그려놨다는 것이지. 인문은 내 앞에 온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법칙을, 순환을 묻어놨는데 우리는 이걸 항상 무시하고 있지. 아까 어떤 분이 얘기를 했지만 내 앞에 온 인연으로부터 나의 삶이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 인연 하나하나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갖고 내 삶의 척도가 달라지고 내 삶의 에너지가 달라져. 그를 통해 내가 잘 나갈 수도 있고 못 나갈 수도 있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아쉬워 찾아가는 장가, 이루어 맞이하는 장가, 거기에 책임의 질량이 달리 나타나지만 분명한 것은 내 앞의 인연은 나기 나름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 상대성 원리가 인간 생활 깊숙이 묻어져 있다는 얘기야. 내가 너한테 이로우면 너 또한 나에게 이로울 것이고 내가 너한테 이롭지 않으면 너도 나도 이롭지 않아. 그냥 스치고 지나간 인연에 불과할 것이고 네가 나를 해하면 너도 나를 해할 것이야. 이러한 인문을, 상대성 원리를,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우리는 바로 읽어낼 줄 알아야 돼. 이 법칙으로 인해 우리는 상극상충의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러라는 삶의 차원은 나밖에 모를 때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르다는 삶의 차원은 그 너만을 위해 살아갈 때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바른 삶의 차원은 먼저 주고 후에 받을 때 일으키는 삶의 차원이라 그 행위는 크게 달라져. 천문은 하늘의 질량이야. 무지 크게 느껴질 수 있고 천기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 지문은 그 인육과 삶의 지표를 제시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읽으면 일생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있어. 또 요 지문과 빗대어 주인 게 보이지 않는 육생의 기본금 사주의 자리라는 것이지. 육생의 기본금 사주는 4차원에서 받아와. 어느 삶을 위해? 3차원을 위해. 빈물질에서 받아오는 사주를 3차원에서 이용한다는 것은, 토대로 삼는다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인데, 인문의 작용, 쓰여져 있는 내 앞의 인연에 따라 내 행위가 어찌 해나가야 하는지만 받아들인다면 나의 사주의 질량은 크게 번성해. 왜 그때 그런 걸 봐야 하는가? 활동의 주체로 살아갈 때는 너를 위해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아쉬운 자의 입장이야. 그 아쉬운 자의 입장은 사주의 질량을 찾아가는, 이롭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이고, 사주의 질량을 찾아갔을 때는 이로운 자의 삶,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할 이 시점에 인문을 바로 읽어야 돼. 누구의 인문? 내 앞에 온 인연의 인문. 너는 아쉬워서 찾아왔어. 너는 이로움을 달라고 찾아왔고, 너는 하나 되어 살아가려고 찾아왔어. 그러한 이로운 자로서 운용 주체가 너의 배고픔이 무엇인지, 너의 허한 곳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이롭고 싶어도 이롭지 못해. 오늘날 우리는 숱하게 망한 이들을 많이 보지. 성공한 이들은 있어.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오른 이들이 성공했다는 것인데, 그게 성공했다고 한번, 그건 성공이 아니지. 주어진 거니까 옳은 거고, 또
받아온 거니까 찾은 거야. 너의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되는 거지. 주어질 때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주어졌다면 너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야. 주어졌을 때는 아쉬운 인연이 찾아오기 때문에 너의 손을 잡느냐 안 잡느냐는 이로워 맞이하는 자 하기 나름에 달려 있어. 내가 너를 이롭지 못하게 이끌 것 같으면 거절을 해야 되는데, 나의 그 갖춤은 안 되고 나의 인성은 부족하고 나의 정신량은 없는데 그 아쉬워 찾아온 너를 욕심만 낸다면 나는 너의 바람에 휘말려 나의 삶은 거기서 끝나. 왜 끝날까? 인문을 읽지 못하는 거야. 천지인으로 나뉘었듯이 뿌리, 몸통, 가지로 나뉘어 세상은 나누어졌어. 뿌리, 몸통, 가지는 상중하 차원이고, 상은 티 없이 맑은 이들이 살아가는 거고, 중충은 티 없이 맑게끔 중충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탁해져 무거워지는 이들은 하층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이 하층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도 우리는 밝히기 위한 것에 있어. 그러니까 하층의 삶은 중충이 이끌어 줄 때 중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상층은 중층의 손을 잡았을 때 상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하층에서 어느 날 갑자기 상층으로 도약을 못해요. 가끔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가뭄에 콩난다는 것은 하늘이 보내준 인연이기 때문에 개천에서 용이 나는 거지, 함부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야. 그렇다면 다시 뒤돌아본다면 하층에서 중층으로 그리고 중층에서 상층으로 올라갈 수는 있는데 최상층은 못해. 또 다시 말해갖고 상층의 사주가 하층으로 넓혔다면 이거는 망한 거야. 중층의 삶을 못 살아. 상층의 삶을 그리워하다가 중층의 삶에서 머물러. 그러니까 상층이 중층의 삶을 사는 것보다 괴로운 게 없어. 그렇지만 중층에 있다가 상층으로 올라왔다 중층으로 떨어진 이들은 중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다시 그 중층에 사는 삶을 하층으로 떨어지면 나름 노력하면 다시 중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올라가는 게 또 무지 힘들어. 하지만 하층의 삶은 중층으로 올라갔다가 하층으로 떨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뿌리 민족의 삶이 바로 그것에 되어 있어. 뿌리 민족은 천상으로서 상층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육생량을 위한 그 활동 주체의 삶을 살아가서도 안 되고, 육생량과 정신량이 교차되는 몸통을 위한 활동 주체의 삶을 살아가도 안 돼. 오로지 천의 기운을 흡입해 그 하나 되는 정신량을 축출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운영주체가 활동주체의 삶을 살아간다면 운영주체의 삶은 망한 것이고, 또 함께하는 활동주체는 활동주체 행위도 못해 논팽이로 살아가. 왜 그래야 되는가? 운영주체가 활동주체가 됐는데 활동주체 할 일이 어디 있어? 쫓겨나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거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직장에서도 매 마찬가지야. 운영주체 사장이 어느 날인가 팔받고 활동주체가 됐다면 그 회사는 망한 거야. 그래서 정리회고가 시작이 돼서 살아갔던 활동주체는 쫓겨났고 직업을 잃는 거랑 다르지 않은 것이지. 운영주체는 운영주체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운영주체를 위한 삶은 활동주체에게 정신량을 부과시켜주기 위한 에너지 축출을 위해 힘써야 되는 것이지, 그들의 삶은 특별해. 그래서 이건 최상층에 있는 이들, 그 다음에 상층에 있는 이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삶을 중층에서 배워가고, 이 중층은 다시 이 삶을 하층에다 전수해 줄 수 있는 거고, 하층의 상층의 삶을 배웠다 하면 중층의 삶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것이야. 천지인 상중하
뿌리, 몸통, 가지 세 개의 차원으로 나눠가는 것은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고, 에너지 질량이 무엇인가? 머리가 잘 돌아가야 그 몸통, 다리를 통해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뿌리가 영양분을 잘 흡수를 해야 몸통을 통해 가지의 열매가 잘 내리는 것이야. 그래, 사방과 사계에 따른 남북은 하동으로서 중심잡이 질량이고, 동서는 춘추로서 생장수장 질량인 것이야. 그래서 그 천보경이 밝히는 대우주 생장과 소멸에 따른 음양관계 19번째는 상이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 중이 그 행위를 잘하는 것이고, 중이 그 행위를 잘할 때 그 하에서 중한테 해코지를 안 해. 중은 다시 상한테 해코지를 안 해. 이 차원을 나눈다면 뿌리 몸통이 들썩이는 것은 그 뿌리의 질량을 몸통에게 주지 못하는 거고, 뿌리와 가지가 충돌하는 것은 뿌리의 영양분을 충전시키지 못해서 그런 것이야. 지금 우리 세계 질서가 그 몸통과 가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지금 그 힘으로 울음장 놓고 어루당거리고 이제는 전쟁의 차원은 없기 때문에 서로 육생 경제의 싸움으로 서로 우르렁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전쟁의 차원은 중쪽에서 가지 쪽에 가까운 중향, 아랍권에서 일어나는 그 아랍 전쟁을 통해 갖고 가지권을 일깨워 주기 위해 터뜨리는 테러가 있고, 이 테러는 뿌리를 일깨우기 위한 것에 있어. 그러니까 뿌리가 일깨울 때 그 뿌리의 보호막이라고 그러지, 일본 열도가 우리한테 해코지를 안 해. 열도는 뿌리의 보호막으로서 이들은 이들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가지의 열매, 정화되지 않은 가지의 열매를 두둑을 통해 뿌리에서 흡수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는 두둑이 그만큼 자기네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두둑이 자꾸 툭하면 뿌리에게 손가락질 해대는 거하고 옆구리 찔러내는 이유는, 뿌리가 뿌리의 삶을 살아가느냐, 니네가 운영주체인데 운영주체의 삶을 살아가느냐, 너희가 운영주체인데 활동의 주체인 삶을 살아가면 몸통과 두둑은 활동주체인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반문을 주기 위한 것에 있어요. 이것을 안다면 운영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오늘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테러와의 전쟁, 가지와 몸통과의 육생 경제의 싸움마저도 안 되니까 인간 사회에 내리치는 게 풍요 속의 빈곤 업그레이드 시대의 양극화 현상으로 쏠림인데, 이것마저도 깨우치지 못하니까 코로나19로 인해 가택연금을 시켜버린 것이죠. 입 막고 눈과 귀로 아우성되는 중하층의 삶이 어떤지를 보거라. 이거를 깨우쳐야 하는 민족이 뿌리에서 사는 뿌리민족이라는 것인데, 이 시기가 지나가면 분명 우리 민족에게 주어지는 공부가 있을 테고 시험지가 있을 텐데, 이거를 풀지 못하면 제2차, 제3차, 제4차의 환란은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계가 뚜렷한 만큼 사주가 뚜렷한 민족이라고 누가 얘기를 하는데, 사주가 뚜렷하면 사방에 따른 사계의 변화를 바로 읽어야 되는데, 읽은 만큼의 우리의 생활의 변화도 그에 발맞추어야 하는데 지금 발을 맞추어 가지를 못하고 있어. 인간은 선천을 통해 후천을 시대에 들어왔다고 해서, 후천 시대는 누군가는 수학을 위한 시대인데, 그래, 수학을 했다 이거야. 수학한 이 질량은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쓸 것인가, 이 쓰임을 너희는 잘할 수 있는가를 천지 대재현이 뿌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